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한 김보라 안성시장을 어렵사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 때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을 이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희 김정순 기자가 시장실을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민선 8기 출범한 지 2년을 맞았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민선 7기 이제 그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서 2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이제 계획들도 세웠던 것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고 또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가시화된 것들을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계획 세울 때도 재밌지만 실제로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큰 의미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성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없는 천혜의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수가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호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금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이제 들어갔고 칠곡호수도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정말 더 달라진 멋진 모습들 우리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민선 8기 비전으로 시민 중심 또 시민 이익을 내세우며 안성시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시민 중심은 시정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까지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계실 거고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런 소통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의 의미를 이제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한테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민분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안성시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좀 이렇게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씩 생겨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는 지금 현재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고 있어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안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소분양 특화단지 또 조성과 반도체 인력 양성 구축을 위해 핵심 전략을 삼고 있는데요. 이 안성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벨트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K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곳의 가장 중심에 사실은 안성에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인근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처럼 세계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서 함께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뭐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성이 다른 인근의 이제 지자체보다 가장 큰 이렇게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큰 고비, 어려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인력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 관내에 있는 대학들, 반도체에 관련된 학과를 하고 있는 곳이 한경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이제 두원공대, 중앙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업에 필요한 정말 현장형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양성된 인력이 안성에 이제 들어오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인근의 반도체 기업들에 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소부장 특화 단지를 이제 신청을 해놨고요. 7월 뭐 한 중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성에 갖고 있는 이제 강점들이 잘 어필이 돼서 지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지정이 되면 한 2030년이면 안성이 K 반도체의 중심에서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거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철도도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이제 철도 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실전에 투입될 인재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들을 만나보면 지역의 뭐 대중교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교통정책인데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안성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럴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랬더니 교통이다. 그리고 안성에 내려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교통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번 민선 8기에는 더더군다나 이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보행로를 이제 확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는 안성에서 인근에 있는 도시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안성 시내의 교통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시민들이 교통과 관련된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성남, 그 다음에 동탄,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가는 이제 직행 버스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서울로 진입하는 이제 광역 버스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올 하반기가 되면 또 이제 그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대중교통 광역버스가 이제 노선이 이제 운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시들로의 직행 좌석버스 노선도 더 확장을 할 거고요. 저희 목표는 아무리 그 외지고 사람이 안 사는 동네라도 하루에 6번 정도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가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게 경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수요 응답형 버스 노선을 지금 이제 동부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권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시내 중심,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공단까지, 그 다음에 이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노선들, 그리고 주말이면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영버스 노선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와 관련돼서는 올해 4월부터 65세 이상인 어르신한테는 저희가 이제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9세 미만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한 26년에는 전 시민까지 다 이제 무상 교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성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네. 19%가 네, 넘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성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빠르잖아요. 그만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어르신 관련된 돌봄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에 관련된 빈곤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의 노인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는 젊어서 내가 살았던 마을에서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자 어디 시설에 가시거나 이러지 않고 가능하면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득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빈곤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시장형 소득 사업들, 그 다음에 마을 단위의 소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개
정도의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동을 통해서 소득도 만들어지고 고립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대상별로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 그다음에 이제 복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하면 재택의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의사가 가정으로 가고 한 달에 2번은 간호사가 가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의 의료, 그다음에 건강, 돌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시범 사업을 저희 안성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좀 인기 있는 시범 사업들은 그 최근에 이제 그 AI, IoT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집에 이제 이런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지 인지 능력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드리고, 또 혼자만 하십시오 하면 잘 안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교육받은 활동가들이 건강지킴이라고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그 스피커를 함께 이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주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 많은 비전을 제시와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기 동안 꼭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교통 문제를 최대한 해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주로 이제 그 육로로 이제 버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성이 철도가 없는 경기도의 이제 도시라는 사실 좋지 않은 이렇게 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평택 부발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절차들을 좀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철도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고 착공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꼭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성이 아까 이제 반도체 산업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의 기회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민간하게 맡겨뒀을 때는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균형 있게 지역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공익적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직접 해보는 거, 그런 목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호수도 얘기했지만 안성이 갖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어울려서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시민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면은 그 의회와 소통이 네. 꼭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시장님만의 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이 의회가 이제 여소야당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이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안성도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의회도 저희하고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성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어쨌든 의견을 나누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뭐 공식적인 어떤 뭐 설명회라든지 또 시하고 시의회 양자간이 아니라 거기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시민들, 단체들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함께하는 뭐 설명회, 토론회,
아니면 사적인 뭐 이런 만남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씩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은 가족들한테 점수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기준에 따라 좀 틀린데 사실 이제 제가 집안일을 막 하고 가족들을 막 알뜰히 이렇게 챙기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아이들도 이제 지금 뭐 다 20대 후반 뭐 그다음에 뭐 중반 뭐 이렇게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얼마나 이제 기왕 시작한 일이니까 잘해라. 일을 잘하면 어쨌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서 친정 어머니가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신랑이나 아이들한테는 저 대신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덜 좀 미안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이 가장 조금 솔직하고 가장 냉정하게 저의 활동이나 그다음에 안성 시정을 이렇게 좀 평가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가장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시장님은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아내라고 말해도 될까요? 글쎄요, 아직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점수를 짜게 줘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한번 되어봐라. 우리가 좀 참아주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염태영 수원시장님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민이 누구냐 했더니 아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그 염태영 그 부시사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해 주셨을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 뭐 이렇게 신랑 자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농업 쪽에 이제 오래 이제 몸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과 관련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 신랑을 존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안성시의 농정과 관련돼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저한테 뭐 이러저러한 조언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족이 얘기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없이 왜 이렇게 나한테 못한다고 막 할까 막 이런 것들이 좀 섭섭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정치에 입문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경기도 의원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안성에서 이제 한 20년 동안 의료협동조합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정치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정치가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구나. 이 정치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껴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또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정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일을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 용감하게 못몰라게 뛰어들었죠.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안성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고 좋아지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갖고 사실은 2023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세계 경기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거에 영향을 우리 안성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또 힘들 때일수록 주변을 둘러보시고 함께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안성시 공직자들, 안성 시민 모두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시장님이 준비한 선물들을 많은 안성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